네,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 27쪽부터 이어서 보죠.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대항범 잘 나오죠. 대항범 특히 이제 대항범은 이 임의적 공범, 이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대항범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반드시 공범이 필요한 범죄. 반드시 공범이 필요한 범죄가 대항범인데 이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속 요건 자체에서 반드시 공범이 필요한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구속 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임의적 공범이다. 이건 임의적 공범이 되는 것이고 이게 대항범 형태로 실현된다라고 해서 이게 대항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보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간죄 공범 성립 관련을 해가지고 갑과 을이 합동해서 병을 데리고 나와서 이미 갑이 병을 간음하면 강간은 기수고 을은 강간을 안 했어도 둘 다 특수강간죄가 기수가 되지만 공범이 안 되는 거 우리 한 사람씩 나누어서 강간하자고 했을 때 아무런 말도 나는 거기에 동의도 하지 않았고 내 상대방에 대해서 일체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을 때 강간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봅시다. 공모의 성립 여부에 특수 강도를 다 같이 모의를 했고 내가 그 이후에 강치해온 작물 처분만 알선했다고 해서 내가 작물자가 되는 건 아니고 나는 강도를 같이 모의했죠. 강도의 공범이다. 근데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올 테니 너는 팔아만 줘 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나는 밀수입까지는 같이 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봐두시고요. 공범의 승계와 이탈. 우리 이제 일단 승계와 관련을 해가지고 중간에 끼었다. 여기 중간에 가담을 했으면 그 이전 범행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 이유 이거 좀 볼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탈이죠. 이제 이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행의 착수 전 이탈, 착수 후 이탈을 구분을 해서 실행의 착수 전에는 이탈이 인정이 되지만 일단 실행을 하고 이탈을 하는 것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여기 선임자가 이 선임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임자가 운전병 데리고 같이 술 먹고 음주 운전시켰으면 그 사고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근데 이제 내가 이 조수석에 타서 운전하는 거를 조금 교정해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전문적인 운전 교습자가 아니에요. 나는 전문적인 교습자도 아니고 그냥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좀 봐주는 것 정도에 불과했다면 과실범의 공범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신분자의 허공의 간접 정보 이거 워낙에 중요하고 문서죄에서도 워낙에 중요한데 이제 빠르게 보죠. 이 문서를 작성권이 있는 공무원은 따로 있고 나는 뭐에 불과해? 보조 공무원에 불과해. 이 보조 공무원도 사실 허공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는 맞으나 이 보조 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해서 허위의 문서를 만들면 허공의 간접 정범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는 질문을 줬기 때문에 비신분자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자 똑같아. 이 보조 공무원이나 공무원 아닌 자나 작성권자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 보조 공무원은 간접 정범을 인정을 했으나 공무원 아닌 자는 공무원을 기망해서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을 해도 허공의 간접 정범은 안 된다라는 거 워낙 이제 문서에도 중요했었죠. 보시면 되겠고, 자 교사는 범죄를 결심케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야 범죄해 절도해 이런 거는 특정이 안 되니까 교사라고 볼 수 없으나 그렇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걸 다 특정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특정을 해야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1번의 상해 교사는 이거 순수 암기 문제 이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라는 말은 언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폭행에 대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상해에 대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맥락은 이 당시의 맥락은 이제 상해에 대한 교사라고 취급을 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상해 교사를 받은 자가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를 죽여버렸다 했을 때 항상 공범의 책임은 예견 가능성. 근데 이 죽일 것까지는 예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 치사의 교사범은 처벌할 수 없다. 예견했으면 상해 치사의 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불법쟁행이니까 업무방해죠. 이 업무방해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참가합시다 라고 공문을 전달한 거는 방조를 부정을 했으나 그 불법쟁행이 현장에 가서 독려한 거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업무방해 방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죄수 문제, 배수 문제도 뭐 수업 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특강 때문에 빠르게 좀 합시다. 기본적으로 절도죄의 죄수는 관리인의 수가 기준. 한 명의 관리인인데 소유자를 달리한다. 한 개의 절도죄. 근데 갑의 집에 들어가서 갑고 절도하고 세입자 을거 관리인을 따로 하고 있으면 별개의 절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약은 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약을 받는 것도 당연히 범죄고 마약을 소지하는 것도 당연히 별개의 범죄가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마약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서 수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는 수수의 흡수가 되지만 반면에 내가 받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소지하는 거 말고 남은 거 집에 가서 옮겨서 은닉하는 거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절도의 불사도 좀 외울 필요는 있죠. 훔친 수표를 쓰는 거 거짓돈 받은 거는 불사. 작물을 보관하다가 이거를 쓰고 거짓돈 받는 거 불사. 훔친 열차권을 환불받는 거 불사라고 봤습니다만 훔친 작물을 이용해서 담보로 주고 돈을 새롭게 빌려오는 건 별도의 사기죄. 전당표를 훔친 다음에 이걸 제3자한테 전달해서 전당물을 찾아오는 거는 별개의 사기죄라는 것은 좀 암기가 필요한 파트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 횡령 배임 관련을 해가지고 자 대표가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한테 연대보증을 세우는 거는 1차 배임죄가 되고 나중에 실제로 회사 돈까지 뽑아가지고 갚은 거는 추가 횡령죄가 된다. 근데 거의 유사한 사례에서 대표가 채권자한테 1차로 우리 회사 계좌에 질권으로 담보를 주는 거 일단 배임죄가 되고 이미 질권을 설정할 때 이 은행에 대한 회사 이익은 채권자에게 사실상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돈 뽑는 거는 불사, 별개의 횡령이 안 된다는 거 서로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사기는 사기죄, 포괄일죄. 근데 여러 사람에 대한 피해자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 그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한 거는 별개의 범죄가 되고 피해자별로 한 개의 사기죄가 되고 한 군데서 반복한 거기 때문에 상계 어쨌든 수재다라는 거 여러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수인의 개원들을 따로따로 기망했으면 이거는 한 번에 속인 거고 이거는 따로따로 기망한 거는 사기죄끼리는 서로 실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단체 조직과 죄수에서 우리가 이제 맨날 나왔던 거 과거에는 뭡니까? 범죄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면 포괄일죄.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 사기면 실경. 근데 이 범죄단체가 의도한 범죄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강요죄. 그러니까 이 폭처법상 단체는 공갈을 하려고 만들었으나 그 와중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강요까지 했다. 요거는 이제 실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간의 대수 1회 가늠하고 200m 오다가 다시 가늠했다. 단순 일죄. 1회 가늠하고 1시간 후에 시간과 장소를 옮겨서 가늠했다. 실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면 의료행위. 자, 반복된
무면허는 포괄일죄인데 중간에 개설자 명의를 바꿨으면 실경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강금 관련을 해가지고 협박은 강금의 흡수. 근데 강금은 강간의 수단이 되면 상경. 강도가 끝나고도 계속되면 실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강도를 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보시면 이게 각폭행이죠. 개별적으로 폭행을 했으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가 되고 각폭행이니까 실경.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절도가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여러 명에게 뭐 동시도 있는데 이시니까 이건 다른 시간이죠. 각기 다른 시간에 개별적으로 폭행 협박을 했어도 이거는 판례가 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중강도의 포괄일죄. 그중에 또 한 명이 다치면 중강도 상해죄 일죄가 된다라는 거에서 요거 일죄가 뭐 피해자가 수인인데 일죄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할 내용. 그다음에 자 중강도와 공직방은 상경. 왜 때릴 때 공직방이 되니까 때릴 때 중강도가 되면서 공직방이 되니까 상경인데 강도는 이미 폭행을 했죠. 이미 폭행을 했고 또 별개의 경찰관한테 별개의 폭행을 했으니까 요거는 실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괄일죄와 확정 판결 관련을 해가지고 동종의 판결이 있으면 앞에는 면소를 해야 되니까 분단.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는 분리가 안 되고 최종의 범죄 행위 시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면허 음주 관련 판례들. 면허도 없는데 술까지 먹고 운전을 하면 한 번에 하는 거니까 상경. 보통 이제 뭐 음주든 무면이든 운전한 날이 기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날에 반복된 연속된 음주는 범위의 단일성이 있으면 포괄일죄, 없으면 실경. 그래서 동일한 차량을 이 일정 기간은 여기서 이제 같은 날을 말하죠. 같은 날 연속된 음주운전을 하다가 1회 음주 측정을 받은 거는 포괄일죄. 근데 이제 무면 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일죄가 실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것도 만약 이제 이거는 따로 또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흡수되냐 흡수 안 된다 실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술 먹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차에 사람이 있는데 이 차를 갖다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차도 뻐개지고 안에 사람도 다치고 그러면 안에 사람 다치는 거는 위험운전치사상 차 부순 거는 도교법상 업무상 과실자물 손괴죄에서 한 번에 꽝 나니까 상경. 그다음에 주치운전이랑 음주측정 거부는 각실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상경 같지만 실경으로 취급하는 판례들. 이거는 이제 스테디셀러 위조통화 행사나 사기는 우리 판례 실경으로 보고요. ATM기에 타인 카드를 집어넣어서 현금 뽑으면 신카 부정사용자가 되면서 절도가 되니까 행위는 하나 같은데 우리 판례가 실경으로 보고 있고요. 허가받지 않는 방문 판매업자가 짭 들고 가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팔았을 때 사기죄하고 방판 위반인데 우리 상경 같지만 판례가 실경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경찰에 참 잘 나오는 판례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기 미성년자 죄송합니다. 여기 미성년자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 강간 목적으로 가혹행위 상해를 가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어쨌든 약취와 미성년자 상해 특가법 위반이나 강간 및 살인 및 수법법 위반의 하나의 과정인데 판례가 이제 실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우리 경찰에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가 여러 개여서 이제 그 실경 같지만 판례가 상경인 것들 이것도 워낙 잘 나오죠.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 각폭행을 했어도 그 여럿의 공직방은 상경이고요. 하나의 문서에 여러 명의 작성 명인이 있으면 작성 명인마다 한 개의 위조가 되고 그래서 수개의 문서 위조가 되고요. 이게 이제 판례가 상경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행위 종료 후와 관련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요거 쉬운 거 요거죠. 범죄가 끝나면 공범은 될 수 없다. 정범의 범죄가 끝나면 공범은 될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몰수를 할 때는 범죄 행위에 기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데 그게 실행의 착수 전이든 혹은 후든 어쨌든 범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봐서 몰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몰수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몰수죠. 특별법상 몰수 말고요. 형법상 몰수는 물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 파일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면 휴대폰 몰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웹사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걸 판 돈,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안 되니까 애초에 몰수가 안 되니까 이걸 판 돈도 추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징도 원래 추징도 내가 받은 것만큼만 추징하는 게 원칙이고 모를 때는 N방에서 추징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런 마약 같은 것들은 징벌적 추징하기 때문에 이 징벌적 추징은 공범들 전원한테 그 범죄 수익금 전체에 대한 추징을 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징은 이 향정상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기 때문에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도 추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히로뽕을 수수해서 100g 수수해서 그 중에 일부 10g을 투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110g 추징하냐? 그렇지 않다. 이 100g 속에 포함된 게 10g이죠. 그래서 투약한 부분은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물의 전달과 추징. 자, 이제 이게 좀 더 원칙이죠. 이게 좀 더 원칙이죠. 내가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내가 내 판단 아래 다른 변호사한테 좀 부탁해, 너 같이 좀 해줘라고 공동 변호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따로 추징해서 제외할 수 없고 전체를 추징을 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내가 받을 때부터 이 일부 돈은 이 다른 공무원한테 주기로 전달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 다른 공무원한테 전달을 했으면 이건 처음부터 내게 아닌 거였던 거죠. 그거 빼고 나머지만 추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73번은 잘 모르시겠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뇌물을 내가 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 그래서 용역 대금의 형식으로 해서 5,500을 마치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처럼 뇌물로 받아먹었다. 근데 어차피 5,500 중에 500은 뭐야? 부가세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는 돈 5,000이냐 550이냐 판례 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추징을 제외한다. 어차피 부가세는 빼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빼고 나머지는 추징한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영역이야. 그럼 당연히 전체를 몰수를 해야죠. 그럴 때는 부가세로 거래인도 볼 수 없어. 전체가 이 부가세 형식으로 포함된 금액 전체도 부가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전체가 추징이 된다. 그다음에 법인세는 안 빼준다. 법인세는 안 빼주고 추징해서 안 빼주고 전체를 추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정 추징 아침에 향정 추징은 징벌 추징이니까 이득을 취한 바 없어도 가액 추징. 아침에 그 직접 투약한 부분은 별도 추징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근데 여러분 이제 향정상 추징이 갑과 을이 1억 원씩의 이익을 봤을 때 갑한테도 1억 추징, 을한테도 뭐 갑한테도 1억에 대해 몰수 추징, 을한테도 마약 남은 개수 몰수하고 추징 각각 1억씩 명할 수 있는데 중복해서 2억을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갑한테도 1억 내나 을한테도 1억 내나 할 수 있는데 갑이 5천을 추징 납부를 하면 을도 그만큼 깎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받는 총액은 1억은 똑같아. 대신에 이제 갑한테도 1억 내나 할 수 있는 거고 을한테도 1억 내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관련 추징이 전부의 추징을 명하는 건 맞는데 뭐 소유자 최종 소지인한테 일부를 몰수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추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몰수가 된 부분은 추징할 수가 없다. 나머지만 추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죄에 형을 병고할 때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럴 때는 하나만 장량 감경하지 않는 건 안 된다. 근데 경합범 기본적으로 수개죄죠. 경합범은 따로 갈 수 있다. 경합범은 수개의 범죄니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을 감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 사면은 전범 효력 남아 있다. 누범된다. 일반 사면은
전범 효력 사라진다. 누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했을 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니까 누범 전과는 안 되는데 선고의 효력은 사라진다 라고 조문이 있으나 기왕의 사실은 남는다. 또 이것도 판례 표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고의 결격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받은 전과만 있으면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했다라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내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무사히 경과했어도 선고유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법 강론 들어가서 개인집법에게 자살 방조 관련을 해가지고 휘발유 준 거 방조가 된다, 라이터 준 거 방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산년 판다고 해놓고 소금 판 거는 사기에 불과하지 방조 안 된다는 거 한번 좀 기억해 주고요. 살인과 사체유기 죽이고 옮긴 거 사체유기가 되는 것이고 불가발적 사형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옮긴 적은 없죠. 사체유기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속살인이 되냐 마냐. 일단 이게 사실 버려지는데 이 입양 신고가 아니라 친생자 신고를 했을 때도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게 실질적 요건 입양 의사가 없었으면은 직계 존비속이 안 되기 때문에 존속 살인죄가 안 되지만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한 게 그래도 입양 신고로 취급은 해줄 거고 또 어쨌든지 간에 여기 실제로 입양할 의사가 있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입양 요건이 없는 경우는 입양 의사가 없는 거고 입양 의사가 있으면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비록 이 친생자 신고도 입양 신고로 취급을 해주고 이럴 때는 존속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폭행 관련해서 공직방해 폭행과 형법상 폭행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광의 폭행인 공직방은 공무원한테 똥 던진 것도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되지만 협의의 폭행인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앞마당에 똥 던진 거는 폭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습범 문제가 나왔을 때 상습범 항상 뭡니까? 그 유사한데 그 동일한 습성이면 가장 무거운 죄로 묶어가지고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폭행의 습성과 상해의 습성은 동일한 습성이다. 무거운 상해, 상습 존속 상해죄로 포괄한다. 단순 폭행과 존속 폭행의 습격도 역시 동일한 습성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한 상습 존속 폭행죄로 취급을 한다. 근데 이런 폭행 상해가 아닌 이 폭행 상해가 아닌 이 규정이 열리지 않은 뭐 손괴의 습성, 뭐 주거 침입의 습성 이런 것까지도 이 폭행 상해의 상습성에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 워낙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상해에 해당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좀 원칙적이긴 하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생길 수 있고 경미한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상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2cm 긁힌 상처는 상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강간하려고 때려서 코피 흘렸다, 코피가 이만큼 났다라고 했을 때 뭐 코피야 일상생활 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딱히 치료가 필요 없는 거기도 하지만 상해라고 보기도 하는 판례가 있으니까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죠. 항상 이제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봅니까? 물건 자체를 보시면 안 되고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셔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로 후진해서 들이박았다. 위험하죠. 근데 이제 여기 작은 차가 큰 차를 들이받고
속도가 이제 뭐 이제 막 출발해서 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뭐 등등 고려했을 때 그냥 살짝 부딪힌 거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구 큐대도 마찬가지로 당구 큐대로 찍었다. 찍었으면 위험하죠. 근데 당구 큐대로 뭐 했다. 툭툭 쳤다. 이거는 위험하지 않다.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휴대라고 하는 게 꼭 인마이 포켓, 소지 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다 포함하느라. 근데 어쨌든 자동차도 그래도 내 근처에도 있죠. 인마이 포켓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잖아.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버리면 이 청사념을 편지로 보내는 거는 그래도 아무리 이용하여를 포함시켜도 너무 멀어. 그냥 진짜 바뀌니까 이 휴대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내 몸 근처에는 있어야 되는데 편지로 보내는 것까지 휴대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험한 물건의 인식과 관련을 해가지고 누가 인식하면 돼요? 내가 인식하면 되죠. 나만 인식하면 되고 피해자한테 인식시킬 필요는 없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범행에 사용할 안에 피해자가 이거를 인식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인식했거나 내가 알았어. 내가 사용하려고 소지한 이상 인식시킬 필요는 없고 반대로 나는 이제 버섯 채취하려고 칼려고 왔는데 범행과 관계없이 내가 갑자기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이 범행과 무관하게 소지한 거는 휴대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박죄하고 법이 잘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체 공포심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낄 수 없는 법인은 협박죄 객체가 될 수 없으나 내가 사람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데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너와 관계된 제3자를 죽여버린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제3자가 밀접한 이 본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우리 부모를 죽여도 무서울 수 있거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3자에는 야 니네 회사 내가 뭐 댓글 써가지고 무도태워 버린다라고 하면 무서울 수도 있겠죠. 여기에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협박죄 관련을 해가지고 내가 해악을 고지하는 게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듣는 자가 그거 되나? 라고 오해할 정도가 되면 협박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반대로 이걸 내가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어. 이게 진정한 협박범이죠. 나는 실제로 이걸 할 마음도 없고 실제로 불가능한데 상대방한테는 이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쫄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현 의도 요구는 필요 없는데 상대방한테 이게 되나? 정도로 생각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인 행위자가 저기 태극기 부대 지원 좀요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도 여기 이걸 봐야겠네. 그래서 상대방도 공무원이 회장도 불러가지고 저기 태극기 부대에 좀 지원 좀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해악의 고지로 인정이 안 된다. 상대방이 쫄지 않았어. 상대방 회장이 쫄지 않고 이참에 잘 됐다. 좀 푼돈 좀 주고 청와대랑 잘 지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해악의 고지가 안 되면 강요죄는 안 된다. 해악의 고지가 안 되니까 협박 요구나 강요죄는 안 되지만 공무원 지시한 거니까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는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의무 있는 일을 시키면 강요죄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 폭행 협박죄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과 감금 관련을 해가지고 자 내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했으면 퇴원시켜달라면 퇴원해줘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했으면 퇴원 요구 있으면 퇴원시켜야 되고 안 시켜주면 위법하다. 근데 피해자 환자 본인은 입원하고 싶지 않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환자 상태를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안 되겠다 입원시키자라고 했을 때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감금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이거 이제 별거 중인데 상대방 부모가 강제로 애를 데리고 와버리는 거는 약취 유인죄가 될 수 있으나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집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내가 잘 키우고 있던 이 돌된 아기를 데리고 나온 거에서 데리고 나올 때 폭행, 협박, 불법적인 힘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 약취유인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